감기 들어요. 그 젖은 옷 빨리 벗으세요. 눈보라를 뚫고 오느라 흠뻑 젖어버린 제 블라우스를 보며 그 남자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산장 안에 흐르는 묘한 정적, 그리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난로 소리. 제가 떨리는 손으로 단추에 손을 대자 그는 고개를 돌리는 대신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혼자선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상사의 배려였을까요? 남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 그 뜨거웠던 밤의 기억.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들어오세요. 문 잠그겠습니다. 창밖은 이미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 회색빛 눈보라가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앞유리에 달라붙는 눈송이를 쳐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히터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 많이 춥습니까? 히터 온도를 좀 더 높일까요? 아닙니다, 소장님. 괜찮습니다.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죄송하네요. 박민철 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이수진 과장은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설회사에서 10년을 함께 근무한 사이였습니다. 민철은 현장을 지휘하는 거친 사내였고 수진은 본사에서 꼼꼼하게 지원 업무를 맡는 과장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수도 없이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단둘이 좁은 차 안에 갇혀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54세의 박민철, 5년 전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내고 일에만 파묻혀 살아온 남자. 49세의 이수진,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 도장을 찍고 사랑 따윈 사치라 여기며 살아온 여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딱딱한 벽 외에도 중년의 남녀가 을에 가지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오지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기예보에도 없던 폭설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빙판길로 변해버렸고 내비게이션마저 신호를 잃고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상황이 영 좋지 않네요. 앞이 보이질 않아서 아무래도 속도를 더 줄여야겠습니다. 수진 씨, 혹시 모르니 손잡이 꽉 잡으세요. 네, 소장님. 조심하세요. 민철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수진은 힐끗 그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평소엔 그저 무뚝뚝하고 어려운 상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위기 상황이 닥치니 왠지 모를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이 수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다독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차체가 기우뚱하더니 제어력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젠장, 꽉 잡아요. 끼익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덮쳤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차가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받고 멈췄지만 차체는 눈 구덩이에 반쯤 처박힌 상태였습니다. 정적? 그리고 거친 호흡 소리. 수진 씨, 이수진 과장,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민철이 다급하게 안전벨트를 풀며 수진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놀란 수진의 어깨를 감싸쥐는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소장님은요? 나야 뭐 쇠심줄 같은 놈이라 괜찮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민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찌그러진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밖에는 무릎까지 쌓인 눈이 차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아보았지만 바퀴는 헛돌며 애처로운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차는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레카를 부르려 해도 이 날씨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전화도 안 터지는군요. 젠장. 민철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지만 야속하게도 서비스 불가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이대로 차 안에 있다가는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수진을 엄습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수진의 손을 보았는지 민철이 자신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수진의 무릎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입고 있어요. 체온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소장님은요? 추우시잖아요. 남자는 열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일단 밖을 좀 살펴보고 올 테니 꼼짝 말고 있어요. 민철은 힘을 주어 운전석 문을 밀어 열고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잠시 후 눈사람이 된 민철이 차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살았습니다. 저기 저쪽 언덕 위에 불빛이 보여요. 산장 간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0m 정도 되는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갈 수 있어요. 차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짐 챙길 시간 없어요. 중요한 것만 주머니에 넣고 내립니다. 내 손 꽉 잡아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수지는 차 문을 열고 눈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푹 빠지며 휘청거리는 순간 단단한 손이 수진의 팔뚝을 낚아챘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하여 자신의 옆에 세웠습니다.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요. 바람이 세니까 고개 들지 말고.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그 위를 자신의 큰 손으로 다시 한번 꽉 감싸주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과 맨손이 맞닿았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온기. 수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저 상사로만 보였던 남자의 손이 지금 이 순간 생명줄이자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얼굴을 때리고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절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뒤처질 때마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자신의 등 뒤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54세 중년 남자의 넓은 등. 그 등이 이렇게나 듬직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죠? 조금만 더 힘냅시다. 바람소리에 묻혀 고함치듯 말하는 민철의 목소리. 수지는 대답할 힘도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목조 건물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설악산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삐그덕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육중한 나무 문을 밀어 열자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훈훈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털어내며 산장 안으로 굴러 들어가듯 들어섰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벽난로 소리, 그리고 쿰쿰하지만 따뜻한 나무 냄새. 살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이 과장 괜찮아? 민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어떤 영화배우보다 멋져 보였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철이 다시 한번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산장 주인으로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난리에 손님이 왔네. 세상에, 이 눈을 뚫고 걸어온 게요? 할머니, 방 있습니까? 저희가 차가 고장이 나서요. 오늘 밤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민철의 말에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벽에 걸린 열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 이걸 어쩌나. 보일러가 다 동파돼서 지금 난방 들어오는 방이 딱 하나뿐인데 이불도 한 채밖에 없고. 네, 방이 하나요? 수진이 놀라 되물었지만 할머니는 혀를 쯧쯧 차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라도 감지덕지해야지. 아니면 이 눈 속에 얼어 죽으려고? 부부 아니오? 그냥 같이 쓰면 되지 뭘 그리 놀라나? 부부. 라는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민철과 수진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밖에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눈보라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립된 산장, 그리고 단 하나의 방. 하겠습니다. 그 방 주세요. 민철이 짧게 대답하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죠, 이 과장. 오늘 밤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민철의 말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민철의 뒤를 따르는 수진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도 안도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선이 오늘 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험하고도 아찔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칵! 녹슨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공간에 두 사람을 영원히 가두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성인 두 명이 서 있으니 꽉 차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작은 방. 낡은 꽃무늬 벽지와 색바랜 장판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주인 할머니의 말대로 난방 하나만큼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갑자기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수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겉옷 벗으세요. 젖은 거 계속 입고 있으면 감기 듭니다. 민철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의 셔츠 등판은 눈 녹은 물과 땀으로 흥건히 젖어 척추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쭈뼛거리며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 단둘이, 그것도 침대 하나가 전부인 방에 들어와 있다는 현실이 이제야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 씻을래요? 욕실은 저쪽인 것 같은데. 따뜻한 물 나오는지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민철은 수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성큼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싸아 하는 물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욕실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다행히 뜨거운 물은 잘 나오네요. 먼저 씻으세요. 저는 나중에 씻겠습니다. 민철이 욕실에서 나오며 수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좁은 통로. 서로의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철의 시선이 순간 수진의 젖은 블라우스에 머물렀다 황급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눈 녹은 물에 젖어 살구색 속옷이 비칠 듯 말 듯 투명해진 블라우스. 민철의 목 울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먼저. 수지는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9세.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 하지만 방금 전 민철의 흔들리던 눈동자를 본 순간 수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녹아내리자 긴장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났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는 그가 있습니다. 10년을 봐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남자로 느껴진 그 사람. 수지는 비누칠을 하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쓸만하다고, 아직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욕실방, 민철은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싶었지만 창문을 열면 눈보라가 들이칠 게 뻔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치솟는 본능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부하 직원이다. 아끼는 후배다. 수십 번 되뇌었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수진의 젖은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잔상처럼 떠다녔습니다. 달그락. 욕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산장에 비치된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었지만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과 뽀얀 얼굴에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싸구려 비누 향기였지만 수진의 살냄새와 섞이니 그 어떤 고급 향수보다 아찔하게 민철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개운하네요. 소장님도 씻으세요. 그래요. 민철은 수진의 눈을 피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안에는 방금 수진이 샤워한 온기와 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철은 찬물을 틀어 머리에 끼얹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박민철. 나이 54 먹고 주책이다. 차가운 물이 머리를 때렸지만 몸속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씻고 나왔을 때 수진은 침대 끝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침대에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무슨 소립니까? 남자가 되어서 어떻게 여자를 바닥에 재워요.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딱딱한 바닥이 더 편합니다. 이 과장이 침대 써요. 하지만 이불도 너무 얇은데.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야전 침대 생활만 몇 년입니까? 이 정도면 호텔이죠. 민철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바닥에 깔린 이불 위로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수지는 민철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삐그덕. 낡은 침대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네. 민철이 손을 뻗어 스위치를 내리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시각이 차단되자 청각이 무서울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방 안의 정막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보고 누워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민철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그가 뿜어내는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기, 소장님, 네, 안 잡니까? 민철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소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나간 얘기 뭐하러 합니까? 무사하면 된 거죠. 다시 침묵.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끈적한 침묵. 수지는 용기를 내어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침대가 다시 한번 삐그덕거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지는 민철이 자신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사모님 보내시고 혼자 지내신 지 꽤 되셨잖아요. 민철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지는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선을 넘은 질문이었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외롭죠. 사람이니까. 한참 만에 돌아온 대답은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쓸쓸함은 깊었습니다.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 주말에 혼자 밥상 차려 먹을 때, 그럴 때 문득문득 사무칩니다.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혼자 산 지 10년인데 아직도 가끔은 밤이 무서워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서 베개를 안고 울 때도 있어요. 수진의 고백에 민철이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누운 셈이었습니다. 침대 위와 아래, 높이는 달랐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느새 훌쩍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 과장처럼 괜찮은 여자를 놔두고 떠난 그 남자가 바보지.
나였으면 평생 업고 다녔을 텐데. 민철의 투박한 위로에 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강한 척 버텨왔던 껍데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산장에 전기가 나간 것처럼 희미하게 들어오던 비상등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완전한 암흑. 수지는 놀라서 깨악 비명을 지르며 침대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민철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이 엉켰습니다. 민철의 단단한 가슴팍에 수진의 얼굴이 파묻혔습니다. 민철의 두 팔이 보호하듯 수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놀라지 마요. 그냥 정전된 겁니다. 내가 있잖아요. 민철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비누 냄새와 짙은 남자의 향기, 그리고 쿵쾅거리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건 자신의 심장 소리일지도 몰랐습니다. 소장님, 저 무서워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민철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둘의 거리는 이제 뼘 한 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거친 숨결이 수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이 과장, 아니 수진 씨. 민철의 손이 수진의 떨리는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위로의 손길인지 유혹의 손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철 역시 지금 이 순간을 참아내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손 놓으면 나 후회할 것 같은데. 민철의 낮은 속삭임에 수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으며 그의 가슴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허락이자 10년을 참아온 여자의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밖에는 세상 끝날 듯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좁은 방 안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빗장은 이미 풀려버렸습니다. 잠시 후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하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민철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쑥스러움과 민망함, 그리고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배전반이 나간 것 같은데. 주인 할머니도 주무시는 것 같고 일단은 이걸로 버텨야겠네요. 민철이 헛기침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향해 쏘아 올려진 불빛이 반사되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캠핑장에 온 듯한 묘하게 아늑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수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덕분에 안심이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철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팩 소주 2개와 마른 오징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습관처럼 챙겨 다니는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한잔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좋아요. 두 사람은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철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받아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민철이 건넨 종이컵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뜨거운 기운이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을 데워주었습니다. 캬, 쓰네요. 인생보다 쓰겠습니까? 민철이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잔을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10년의 벽, 직급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들이 휴대폰 불빛 아래 일렁거렸습니다. 이 과장, 아니 수진 씨.
네. 왜 재혼 안 했어요? 수진 씨 정도면 줄을 설 텐데. 수진은 빈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겁이 났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그냥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살았어요. 제가 여자인 것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 것도 그냥 이 과장으로 사는 게 편했거든요. 수진의 말에 민철이 지그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깊고 짙었습니다. 바보네. 이렇게 예쁜데. 네. 민철의 입에서 나온 예쁘다는 말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듣는 예쁘다는 말이 이렇게나 가슴 뛰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현장에서 거친 놈들하고만 부대끼다 보니 내가 표현이 서툴러요. 근데 수진 씨 참 고운 여자야. 일만 하기엔 아까울 만큼. 소장님, 취하셨어요? 취했으면 좋겠네. 취해야 용기가 날 테니까. 민철이 슬그머니 수진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철의 큰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와 수진의 뺨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었지만 그 온기는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수진 씨, 나 5년 동안 여자 안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죽은 아내한테 미안해서 내 팔자가 드세서 그냥 일만 하다 죽으려고 했어요. 민철의 엄지손가락이 수진의 입술을 스치듯 어루만졌습니다. 수진의 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젖은 모습 보는데 미치겠더라. 상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사내놈 하고 싶어지더라고. 민철의 솔직하고 투박한 고백이 수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진은 젖은 눈으로 민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거부해야 한다고 머리는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소장님 남자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근데 오늘 당신 등 뒤에서 차 안에서 자꾸 가슴이 뛰었어요. 수진의 고백은 민철에게 불을 붙이는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민철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수진의 목덜미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문 잠근 거 후회 안 하지? 네. 수진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철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부드러움 따위는 없는 굶주린 짐승과도 같은 키스였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그의 뜨거운 숨결이 수진의 입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저도 모르게 민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욕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종이컵이 엎어지며 남은 술이 쏟아졌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수진을 바닥으로 천천히 밀어 눕혔습니다.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등 뒤로 전해졌지만 그 위를 덮쳐오는 민철의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벽 위에서 엉켰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젖은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 씨, 민철이 잠시 입술을 떼고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열기로 상기된 수진의 얼굴, 풀려버린 동공.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셔츠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불 끄지 마요. 당신 보고 싶어? 수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민철은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피하지 마. 내 눈 봐. 오늘 밤 당신 내 여자야. 민철의 선언과도 같은 말에 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건설회사 소장과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폭설 속에 고립된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탐하는 수컷과 암컷일 뿐이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허리를 안아 올려 침대 위로 옮겼습니다. 낡은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닥에 놓인 휴대폰 불빛이 침대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잠시만요. 불 좀 꺼주세요. 수진이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리며 민철의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49세의 나이. 출산과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몸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보고 싶어. 당신의 모든 걸 눈에 담고 싶어. 민철의 눈빛은 진지하다 못해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수진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손목, 그리고 팔 안쪽의 여린 살결을 따라 그의 입술이 내려왔습니다. 아, 소장님. 수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철의 뜨거운 혀가 쇄골을 지나 가슴골을 파고들자 수진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메말라 있던 감각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워. 민철의 거친 손바닥이 수진의 얇은 속옷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건설 현장 소장의 손. 하지만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수진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그의 손길에 수진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도 당신 원해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민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민철의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치겠군, 정말. 민철이 낮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수진의 위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의 몸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천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는 순간 짜릿한 전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산장 공기와 달리 침대 위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민철은 수진을 몰아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남자의 굶주림은 거칠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진을 향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파? 괜찮아? 민철이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멈추지 마요. 수진의 대답에 민철이 다시 한번 그녀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창문을 깨뜨릴 듯 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이름 거친 숨소리,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 수진아. 민철이 처음으로 직함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철 씨. 수진도 화답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의 시간, 상사와 부하라는 껍데기, 나이라는 굴레.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오직 외로웠던 남자와 여자만이 남아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민철은 그런 수진의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며 끝까지 그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사랑한다. 수진아. 민철의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강하게 경직되었다가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나른한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민철은 수진을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두 사람의 몸이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지? 민철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민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꿈만 같아요. 깨고 싶지 않을 만큼. 꿈 아니야. 이제 이게 현실이야. 민철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요. 내가 밤새 안고 있을 테니까. 추우면 말해요. 민철이 이불을 끌어올려 수진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수진은 민철의 단단한 팔을 베고 누워 그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찬 그의 심장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은 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고립시킨 이 작은 산장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의 눈은 밤새도록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기세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품 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그치고 나면 분명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수진이 으음하고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낡은 천장이 아니라 민철의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잠에서 깨어 턱을 괴고 누운 채 잠든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반사된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어젯밤에 격정적이던 그것과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맨살이 닿았던 감촉, 거친 숨소리, 사랑한다는 고백들. 보지 마세요. 부었어요.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는 수진의 목소리에 민철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은 게 아니라 뽀얗고 예쁜데 뭘 가려요. 나와봐요. 내 여자 얼굴 좀 보게. 내 여자. 그 단어가 주는 울림에 수진은 슬그머니 이불을 내리고 민철과 눈을 맞췄습니다. 쑥스러움에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민철이 다가와 수진의 이마에 쪽하고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진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해야 하나? 어머, 소장님도 참.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민철의 가슴을 찰싹 때리자 민철이 수진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세상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장 주인 할머니가 벌써 길을 터놓았는지 차까지 가는 길은 말끔했습니다. 조심해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민철은 수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축하는 모습이었겠지만 지금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도 자연스럽게 민철의 허리춤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걸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눈길을 걸으며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히터가 훈훈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제설 작업이 끝난 도로를 달리며 민철은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어봉 위에 놓인 수진의 손을 꽉 겹쳐 잡았습니다. 이제 회사 도착하면 다시 남남처럼 굴어야 하는데. 큰일이네. 왜요? 자꾸 당신 쳐다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나 싶어서. 회의 시간에 윙크라도 날리면 어떡하지? 민철의 농담에 수진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일 나요. 김 부장이 눈치라도 채면 사내 게시판에 대서특필될걸요? 박 소장, 노망나다 이렇게요. 뭐 어때요? 노망이 아니라 로맨스인데.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아왔던 무뚝뚝한 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사랑에 빠진 소년 같은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긴장하고 딱딱하게 굴었던 과장님의 가면을 벗고 사랑받는 여자의 여유로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잠시 들른 휴게소.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떨어져 걸으려 했지만 민철은 굳이 수진의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과 호두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민철이 호두과자 하나를 수진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아, 뜨거워요. 맛있지? 내가 호흡 불어서 시켜줄 걸 그랬나? 장난기 어린 민철의 눈빛에 수진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년의 연애가 이렇게 유치하고도 달콤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당분간은 비밀로 합시다. 괜히 입방아 오르내리면 수진 씨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타이밍 봐서 공개할게요. 네, 저도 그게 편해요. 아직은 우리 둘만 알고 싶어요. 이 설렘을. 민철의 배려에 수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칠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속 깊은 남자였습니다. 서울 톨게이트가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짙어졌습니다. 이대로 차를 돌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철이 시동을 끄고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려야 하는데 보내기 싫네. 저도요. 수진이 졌다는 듯 고개를 떨구자 민철이 수진의 턱을 들어 올려 깊게 키스했습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키스와는 다른 애틋하고 약속 같은 키스였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민철이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해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요리가 있어. 민철의 초대에 수진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집으로의 초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갈게요. 수진의 대답에 민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좋아. 그럼 주말만 기다리면서 버텨야겠네. 먼저 내려요. 같이 내리면 의심받으니까. 5분 뒤에 따라갈게요. 네, 소장님. 아니, 민철 씨. 수진이 수줍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마음만은 한여름처럼 뜨거웠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걸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민철은 핸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도의 산장, 그리고 그곳에서의 하룻밤.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잿빛 같던 두 중년의 인생에 다시금 분홍빛 봄날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민철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10년은 젊어진 듯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자, 박민철. 이제 시작이다. 그는 힘차게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20대 청춘의 그것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건조했지만 민철과 수진 두 사람에게만은 달랐습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다 마주친 짧은 순간 민철이 아무도 모르게 수진의 손등을 스치듯 잡았다 놓았습니다. 오늘따라 커피 향이 좋네. 이 과장이 타서 그런가? 민철의 능청스러운 멘트에 수진은 등 뒤로 미소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소장님도 참 원두가 바뀐 거예요. 남들 눈에는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미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건네받을 때 손끝이 닿는 짜릿함, 회의 시간에 몰래 보내는 윙크, 들킬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사내의 비밀 연애는 잊고 지냈던 청춘의 설렘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옆 부서 김 부장이 수진에게 질 나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과장은 혼자 산 지 오래됐지? 외로워서 어쩌나? 술 한 잔 사줄 테니까 언제 따로 봐요. 남자 필요할 때 됐잖아.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쾅 하고 테이블 내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김 부장, 말 가려서 합시다. 박 소장. 왜 정색하고 그래? 농담인데. 농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게 성희롱이야. 이 과장, 우리 현장 지원 업무 도맡아 하는 귀한 인재야.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민철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김 부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민철의 카리스마. 수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남자. 든든한 내 편. 수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주 주말 수지는 약속대로 민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민철이 멋쩍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은 처음이지? 집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칼질을 하며 스테이크를 굽고 파스타를 만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행복이었구나. 와인은 내가 준비했어요. 수진이 가져온 와인을 따르고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민철이 만든 요리는 그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중 민철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네, 민철 씨. 나 이제 욕심이 좀 생긴다. 민철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심플하고 세련된 커플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퇴근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우리 합치자. 담백하지만 진심이 꽉 찬 프로포즈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는 그 방의 주인이 되겠다는 남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우리.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면서요. 민철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수진도 민철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거실의 공기는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폭설 속에 갇혔던 그날 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편안한 사랑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울긋불긋 단풍이 든 가을산. 등산복을 맞춰 입은 중년 커플이 손을 꼭 잡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좀 쉬었다 갈까? 아니에요. 당신이 끌어주니까 하나도 안 힘드네. 민철이 수진의 땀을 닦아주며 물통을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보기 좋네요. 신혼인가 봐요?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혼 맞죠? 인생의 두 번째 신혼. 정상에 올라선 두 사람은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눈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내 인생 계속 겨울일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 눈보라가 우리한테는 꽃눈이었나 봐요. 수진이 민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50대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고맙다. 복설아. 사랑한다. 이수진. 민철 씨, 창피해요.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놓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두 사람의 인생에도 완연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폭설이 선물해준 아주 뜨겁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청춘이었습니다.